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이해 및 대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3년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수능입니다. 선배들에 비해서 수학의 난이도가 약간 쉬워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 2학년과 1학년은 그 선배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획기적인 변화 내용의 첫 번째를 보면 선택형 수능입니다. 국어에서 모든 학생이 독서와 문학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합법과 전문, 어떤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이죠. 수학에서 모든 학생들은 수학 1과 2를 보고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어떤 학생은 확률과 통계, 어떤 학생은 미분과 적분, 어떤 학생은 기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목 수로는 모두 3과목을 보지만 어떤 학생은 확률과 통계, 어떤 학생은 미적분, 어떤 학생은 기하를 보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더 큰 차이점은 탐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탐구에서 보니까 문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탐구 과목, 이과라고 할 수 있는 과학탐구 과목 17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를 절대평가하죠. 이미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제2외국어 한문어도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아래 점수를 보면 영어는 90점이 넘으면 모두 다 1등급을 받은 겁니다. 상대평가라 하면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퍼센트에 상관없이 모두 90점이 넘으면 1등급, 한국사는 40점이 넘으면 1등급, 제2외국어가 한문은 45점을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급의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볼 수 있다고 국가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의하면 문과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대학 계열로 봤을 때 인문사회 계열에 속하는 학과들은 선택에 제약이 없습니다. 국어에서 합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어떤 과목인지 상관없이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고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국에서 뽑는 185개 대학이 모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계계통의 대학입니다. 단과대학별로 자연계학에 속하는 대학에 봤을 때 이 대학에서는 특정한 과목을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합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과목에서 위에 말하는 177개 교는 아무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56개 교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탐구도 92개 교가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 관계없이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62개 대학에서는 과학탐구 중에서 반드시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과 계통의 대학에 갈 때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계통의 대학을 가려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과목을 1학년 때부터 선택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은 아니지만 과목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입니다. 서울대에서 이렇게 사탐 과목 3과목, 과탐 과목 3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를 가려면 내가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대학에 공부하려면 수능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최소한의 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서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을 나열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에 대비해서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대학교를 들어가는 방법들은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일찍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학력고사를 보면 이런 성적표를 받습니다. 이쪽에 큰 성적표는 학력고사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성적표는 대학 수학능력 성적표입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으면 오로지 내가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한국사 1등급, 국어 2등급 이렇게 등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만약에 2학년, 1학년이라면 나의 부족한 점이 뭔지, 나의 문제점 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등급을 먼저 이해하기보다 내가 국어의 2등급인데 89%다. 89%라면 2등급의 컷이 89부터 96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약간의 문제만 있으면 2등급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국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나의 어떤 역량이 부족한가를 보려면 여기에 나타나 있죠.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여러분의 성적들을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준비하면 훨씬 더 준비가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입 전형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